외환시장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삼성선물 정미영 센터장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제 외환시장이 크게 하락을 했었죠. 네. 8원 65전 하락하면 1120원까지 떨어지고 오늘 소폭 반등을 하고 있는데 지난 4월 8일 1140원대 고점 찍고 이제 꾸준히 조금 더 이제 하락 국면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재무부의 반기 환율 보고서에서 이제 일본의 이제 엔저 정책에 대해 조금 제재를 가하겠다는 내용이 좀 들어오면서 외환시장이 크게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 원달러 환율 동향부터 좀 봐주시겠습니까? 네. 환율 자체가 굉장히 많은 변수들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외환시장을 움직였던 가장 핵심적인 변수는 역시 북한 리스크였습니다. 네. 다른 대외적인 재료를 모두 무시하고 북한 재료에 따라서 원화만 이제 홀로 약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을 나타냈었고, 그러한 그 원화 약세 국면이 지난주에 정점을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환율은 지난주에 1145원 30전까지 올라갔었고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1140원대 부근에서 외국인들이 좀 달러 매수에 대한 차익 실현을 좀 적극적으로 나섰고요. 또 수출 기업들이 내고 물량들을 내놓으면서 현재는 1140원대의 저항을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는 위안화 강세랄지, 미 달러의 하락, 또 북한과의 대화 시도, 미국의 환율 보고서 이런 다양한 변수들이 어우러지면서 등락을 하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환율 보고서와 북한 리스크 완화 이런 두 가지 재료가 좀 외환시장에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네.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달러의 매도에 나서면서 한때 1119원대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개별적으로 북한 리스크가 우리 외환시장을 크게 흔들었다면 큰 틀에서는 여전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엔저 정책에 관한 이제 방어를 해야 될 텐데요. 미국 그 재무부 반기 환율 보고서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엔저 정책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내용들도 함께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전해주시고요. 어떤 해석이 가능할지 덧붙여 주십시오. 네, 사실 이제 뉴스에 나온 헤드라인 대비해서는 네. 엔화에 대한 언급은 사실 그다지 강한 어조가 아니었습니다. 그거보다는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까칠한 표현들을 썼다 이렇게 네네. 하는 부분이 좀 정확할 것 같은데요. 이 반기 환율 보고서에는 전반적인 외환시장에 대한 얘기를 다루면서 각국 주요 국가들의 어떤 외환시장 정책 등을 분석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반적으로 중국과 일본과 한국, 그다음에 대만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데, 일단 중국에 대해서는 위안화 절상 잘 하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런 기조로 내용을 담고 있는 반면에, 그동안 일본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가 지난 G20 회담에서 어떤 촉구했던 그런 경쟁적 평가절하를 자제하고 네. 국내 어떤 내수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만 통화 정책을 써라. 이런 부분을 다시 강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좀 일본의 엔화 약세를 저지했다라고 보기에는 그렇게 강한 내용을 담고 있다기보다도 전반적인 일본의 정책들에 대한 좀 담담하고 객관적인 평가로 내용이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장 개입 데이터를 왜 다른 나라들은 공개를 하는데 한국은 공개를 안 하냐. 굉장히 표현들도 좀 거칩니다. 또 시장 개입은 이례적인 상황에서만 써라. 이런 부분과 함께 지난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한국은행 선물한 포지션이라는 데이터가 IMF에서 공개가 됩니다. 그런데 네. 이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실제 그 데이터 보시면은 오른쪽 끝부분에 네. 그래프가 위로 솟아있는 것을 보시는데, 작년 11월부터 3개월 동안 한국은행 선물한 순매수 포지션이 약 208억 달러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 3개월간 한 70억 달러씩 매수를 한 거는 시장 개입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시장 개입을 최대한 좀 자제를 하고 네. 자본 규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자본 네. 규제는 금융시장의 어떤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써라. 자본 유입을 막거나 원화 절상을 막는 그런 용도로는 쓰지 말라고 좀 상당히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서 오히려 환율 보고서는 일본보다는 좀 한국에 대한 부분이 좀 강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 쪽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줄 알았었어요. 그죠? 근데 내용이 의외로 일본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이 물론 됐으니까 언론에서는 그 부분을 많이 부각을 시키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뭘 했다고 이렇게 우리나라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들을 상당히 더 많이 했더라고요. 문제는 이제 외환시장이 우리나라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지금 다시 또 한 번 환율 전쟁 이런 네. 단어가 심심치 않게 시장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국들의 정책 행보를 통해서 외환시장 방향성 한번 진단해 볼까요? 네, 지난 2월 달에 G20 회담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죠. 네. 왜냐하면 일본이 엔화 약세 저렇게 드라이브 하는데 통화전쟁 야기하는 그런 분위기를 좀 누그러뜨리는
발언들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버냉키 의장과 미국 재무부 차관부터 일본의 입장을 이해한다. 그 당정이 지금 상황에선 필요한 정책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면서 네. 일본의 엔화 약세 드라이브가 더 강화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이번 주에 G20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이 미국 환율 보고서와 더불어서 어떤 환율에 대한 전쟁이란 부분이 아마 또 언론에서 많이 언급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전반적인 기조는 엔화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는 선진국들이 많이 용인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여전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기본적으로 버냉키 의장이 하고 있는 대담한 통화 완화 정책을 일본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미국이 그 정책을 하면서 일본에게 그거를 저지하기는 좀 명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실제로 IMF 총재나 어제는 ECB 총재 같은 경우도 일본이 지금 내수를 살리기 위한 디플레이션 탈피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좀 이해를 해줬습니다. 그렇기 오히려 때문에 이렇게 네. 양해한다 이런 분위기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과도한 엔화 약세에 대해서는 좀 경계심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환율 보고서에 그 내용이 담긴 걸 보면은 미국 쪽에서도 기업체들은 엔화 약세로 인한 수출 경쟁력의 훼손 이런 부분들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의지를 좀 반영을 해준 것이지 전체적으로 일본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고 제동을 거는 뭐 그런 식의 정책이 나오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중국 위안화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국 시장도 지금 많이 불안한데 위안화 강세만 유독 눈에 띕니다. 중국에 관한 외환시장 이야기 한번 부탁드리고 싶고요. 이제 4월 중순을 넘어서고 있는데 큰 틀에서 외환시장의 방향성 함께 전망해 주십시오. 네. 위안화 연일 사상 최저치, 그러니까 위안화 기준으로 달러제에서 사상 최고치를 환율로는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 무역 흑자가 잘 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은 둔화가 됐지만 또 수입이 둔화가 되면서 무역 흑자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고요. 또 중국으로의 투자 자금이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점도 위안화 절상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요인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국제적으로 위안화의 위상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위안화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최근엔 프랑스도 위안화랑 통화사업 하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위안화의 국제적인 국제화가 좀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위안화 강세에 일조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그 중국 정부는 위안화 절상 속도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컨트롤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위안화 절상 기조 자체는 용인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위안화 관련해서 또 하나의 특징이라면 그간 위안화 절상은 아시아 통화의 동반 절상을 이끄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했었습니다만은 올해 들어와서는 위안화만 지금 절상이 됐고 다른 아시아 통화들은 다 절하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그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달러화 강세 그다음에 중국이 긴축 정책 가능성이 있다라는 경계감, 또 전체적인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 성장의 둔화 이런 부분들이 아시아 통화에는 강세제로를 작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세계 성장이 이렇게 둔화되는 국면에서는 아시아 통화와 위안화 이런 괴리가 된 현상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환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4월 달에 예상외로 북한 리스크가 굉장히 부각이 되면서 1145원까지 환율이 치고 올라갔습니다. 하지만은 단기적으로 1140원에서 50원은 좀 만만치 않은 저항선일 것이다라는 부분을 확인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수급적으로는 외국인 배당금 역성금 수요가 마무리가 됐고요. 2분기에는 무역 흑자가 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시기입니다. 또 외국인은 꾸준하게 우리나라 원화 채권을 사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원화 자산을 저가 매수를 저울질하고 있기 때문에 1140원, 50원 좀 강력한 악재가 나오지 않으면 뚫기 힘든 그런 레벨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은 북한 리스크 여전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 글로벌 달러도 강세 기조가 계속해서 오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엔화 약세가 많이 진행이 되면서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가 되고 성장률을 낮추는 그런 한국 성장에 대한 기대가 낮춰진 부분들이 원화에 대한 강한 선호도를 만들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1,100원 초반에서의 지지선은 좀 강력하게 유지가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화가 갑자기 뭐 약세로 확 전환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낮고 중국 통화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뭐 큰 시장에서 달러처럼 약간의 안전자산 역할도 조금 이제 가고 있는 이런 분위기를 드는 것 같습니다. 주요 통화국들의 정책과 또 향후 외환시장의 방향성 점검해봤습니다. 삼성생물 정미영 센터장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